부산에 계신 이강훈 씨 옆에 또 누님도 나와 계십니다. 내 소리 들리냐? 들리니까? 네, 들리죠. 네. 저가야, 네. 저가야 지금 33년 서울에 만에 불러본다 아니면 아무나. 저가야 서울에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옆에 누님 보이세요? 야, 누님이 와 계신데요 옆에. 여기 옆에 누님이 와 계세요. 지금 저는 서울에 하여간 집안에야 다 있는 것 같은데도 아무도 몰라요 얼굴을요. 그 정도로. 서울에 말이죠. 지금 강훈이라는 분 있잖아요. 동생분의 부인이 와 계세요. 지금 야. 여기에요. 야 우리 집사람 좀 네, 바꿔주세요. 이리 오세요. 저분 때문에 이렇게 다 네. 만나신 것 같아요. 이 부인 때문에요. 야, 제가 네. 서울에 이리 나오세요. 일부러 보냈습니다 이번에. 부산에 도저히 제가 경제 사정 거기 좀 때문에야 보내달라고 막 이 저 우리 집을 미리 보냈습니다. 장모님 생신이라서 해자시고 오라고 장모님 해드리고 오라고. 그래서 그래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이제 그 아기를 얻고 여의도 광장으로 가는데 우리 아기가 아직 유치원 안 다니는데 한글을 다 알아야 정아. 얼마나 고생을 그래 했냐 이제 돌아다니면. 그래 이제 우리 아빠 이름이 저기 있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기라야. 그래서 이제 그 전화번호 진아. 네. 아, 지금 그 만나게 된 지난 동안 동기가요. 만나게 됐군요. 만나게 된 동기가요. 그 우리 이강훈 씨 전반적으로 부인하고 아이가 안 저거. 그 아드님하고 여의도 광장에 왔는데 지금 화면에 비치는 이 꼬마가요. 벽보를 보다가 아빠 이름이 저기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지금 계수 씨가 부산에 연락을 해가지고 찾게 됐답니다. 여기 지금 계수 씨 나오셨어요. 뒤에 계신 분이. 네. 강훈아, 예. 형님 소리 한번 크게 불러봐. 형님이라고 부르세요. 네. 형님, 저는 진짜 이거 아직까지 평생 혼자 살 줄 알았습니다. 정말 저는 또 뭐 하지만 우리 아들을 우리 아들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얼마나 고생하고. 여기 누님이 아주 그냥 동생 이름을 애타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강훈아. 그 아드님을 안고 있는 분이요. 예. 강훈 씨. 예. 바로 누님 되시는 분의 친누님. 누님, 저는 진짜 혼자 사는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진짜로 나는 그러고 또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너무 놀랐기 때문에. 지난 대표님이니까는 네, 상당히 한달에 더 묻게. 야, 제가야 올라가겠습니다. 예. 고모님, 제가야 서울에 올라갈게요. 야, 지금 올라갈게요. 그래. 바로 올라갑니다. 야, 이대로 올라가면 됩니다. 주설. 저 꼬마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을 텐데 이름이 뭐죠? 큰아버지야. 큰아버지 안녕하세요. 큰아버지 이제는 그냥 가까이 들어가고. 몇 살이지? 응? 6살. 근데 아빠 이름 어디서 봤다고 그랬어? 아빠 이름 어디서 봤지? 응? 밖에서 봤어? 그래서 아빠 이름을 금방 알았군. 응? 네. 아빠 이름이 뭐라고? 이강훈. 네. 그게 지금 아유 자식 참. 큰아버지입니다. 큰아버지. 큰아버지야. 큰아버지. 이름 뭐야? 진아 절해라. 이름도 다시 줘야 된다고 돌리고. 진아 절하거라. 어이? 얼른 올라와 얼른. 진아 큰아빠가 자, 아빠가 진아, 큰아빠한테 전을 드리라고 절 한번 해라. 말씀드리지? 자, 부산서 아빠가 큰아버지한테 절을 한번 절해라. 추석날 하는 절 한번 해봐라. 설날 하는 절. 어이 진아 한번 해볼래? 절 한번 해봐라. 자, 큰 절 한번 해볼까? 옳지. 추석날 하는 절 한번 그냥 해봐라. 절해. 괜찮아. 어이야. 예,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옳지. 아유 이게 정말 기특한 꼬마입니다. 내 품에 안겨서 맹세를 하러
하시는군요. 그리고 애만 왜냐하면 통 모르니까 이제 누가 있으면 있을 거라고 알았는데 실제 제 입장으로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써내야 될지 그런 뭐도 하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강훈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참았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냐고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저는 지금요 네. 예전에 아주 어릴 때 말입니다. 기억도 없습니다. 기억은 있지. 그때 조그만 할 때인데 서울에서 전부 다 서울에서 그때 적을 때야 우리 아들보다도 더 적었는지 막 그만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럴 때 이제 네. 서울에서 같이 내려온 사람들이야 형님도 있고 아직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형님들 친구들이 아직도 지금 20년 30년에도 같이 개원으로 돼가지고 똘똘 뭉치고 아직 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 그 형님을 어떨 땐 아버지 어떨 땐 형님 이런 적으로 막 그래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그래 삽니다. 그래서 좀 추석날이고 명절일 때는 좀 괴롭더라도요 같이 이래 빙글빙글 돌면서야 인사하고 이래갖고 살고 있었어요. 부산에 계신 이강훈 씨, 여기 저 사촌 형님도 나와 계신데 좀 보시겠어요? 네. 사촌 형님하고 말씀 좀 또 나누시죠. 네. 오늘 뭐 많은 가족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신 장면은 오늘 오전 11시경에 서울에 사시던 이강훈 씨가 이강표 씨가 부산의 동생 이강훈 씨와 33년 만에 이강훈 씨의 아들 꼬마가 서울 여의도 공개홀에 나와서 구경을 하다가 지나가다가 자기 아빠의 이름을 보고 어머니에게 얘기를 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33년 만에 고모 손에서 떨어진 이후에 33년간에 다시 만난 극적인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근데 그 부산에 계시던 그 이강훈 씨 동생 되시는 분이 그 방송 끝나자마자 서울로 형님을 찾아서 올라와서 오늘 오후에 극적인 상봉을 실제로 이루었습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뭐 아무것도 아닌데요. 뭐 이렇게 살아 있는데요. 뭐 대체 뭐. 누님. 정말 맛있게 진짜지요. 고생이 되고 죽을 일이 있었는데 자꾸 살아시는 게 정말 네, 지금 오늘 이 장면을 보고 중앙홀에 있는 많은 분들도 같이 우셨다고 그래요. 네, 봐도 정말 또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네. 네, 지금 그 동생과 33년 만에 만나신 그 형님 그리고 또 누님이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극적으로 상봉한 여러 가족이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이 고모시고 그 옆에 계신 분이 형님 되시는 이강표 씨 그리고 그 옆에 꼬마를 안고 앉아 계신 분이 부산에서 오늘 달려오신 동생 이강훈 씨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이 친누님 되시는 분이고 맨 끝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작은 어머님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다시 와서 사촌 형제들이 오시고 그 이강훈 씨 바로 뒤에 꼬마 아기를 안고 계신 분이 이강훈 씨의 부인 되는 분입니다. 이분이 친정어머니의 생일 잔치에 오셨다가 우연히 여의도를 지나가면서 아들의 얘기를 듣고 자기 남편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듣고 서울로 연결을 해서 부산으로 연락을 오고 그래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 옆에 이제 사촌이라고 그랬나요? 서 계신 분들 조카들인가요? 네, 조카들입니다. 네. 이렇게 33년 만에 그 친형제 혈육을 만나셨는데 텔레비전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잘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마주 앉아서 보니까 많이 닮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뭐 짧은 시간이지만 회포를 푸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이 감사를 정말 뭐라고 내가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정말 들을 줄 모르겠습니다. 정말 정말 제가 제 동생 이강훈이를 정말 이렇게 만날 줄 몰랐어요. 전 그냥 죽은 줄 알고 그냥 아주 정말 텔레비를 정말 한 두 달간 보다가 이제 포기 상태로 들어왔었죠. 예. 도저히 뭐 밤을 새서 봐도 안 나오고 해서 이제 죽었구나. 예, 포기 상태 들어갔었는데 옷을 벗고 자는데 전화가 오더군요. 짤을 하고 오는데 바로 제수 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예. 걔 받았죠. 그랬더니 그 전화문의가 이강훈 내가 쳐드는 사람이다. 근데 이래저래 확인을 주고 하더군요. 확인하는데 이제 물론 오래간만이니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좀 어정쩡하겠죠. 예. 그게 많이 맞는 것도 한 50%가 되고 안 맞는 것도 50%가 됩니다. 예. 이래가지고 이제 연락이 자주 있어가지고 예. 오늘 이렇게 정말 극적으로 정말 아주 뭐 만나 보니까 아주 뭐 100%가 틀림없고 뭐냐. 네. 근데 그 고모님도 사실은 2달 전에 만나셨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네. 고모님 찾은 지한 2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네. 예. 고모님은 몇 년 만에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네, 제가 말씀을 드리죠. 고모님이 이제 저희하고 좀 떨어져 살았어요. 한 30년 정도요. 떨어져 살아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파편을 맞아가지고 한 2개월 동안 앓다도록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도 없는 애들이 쭉 있으니 제 동생 또 있습니다. 이제 쭉 있으니까 우리 고모님이 얘는 내가 데려다 길러보겠다 하고 이제 데려가셨습니다. 네. 데려가셨는데 미군 추록에 이제 실려 나오는데 한 10일간 정도 먼저 실려 나왔어요. 저희보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에 계신 동생을 데리고 고모님에 데리고 가셨고 나왔죠. 그렇죠. 실려 나왔죠. 네. 그래가지고는 그땐 장질부사를 앓으셨어요. 네. 그때 장질부사가 흔했습니다. 그때 6.25 때. 그 천호동 광나루에 나와서 길거리에 들어놓아서 장질부사 병을 앓고 계시는데 어떤 여자분이 딸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반이 얘도 굶어 죽일 것 같으니 나 수영아들로 달라. 예. 이러니까 우리 고모 아줌이가 얼떨결에 껐덕껐덕하니까 얘를 데리고 와서 개천에 가서 세수를 시켜가지고 인사라고 데려가답니다. 바로 얘를 세수시켜가지고 데려간 거죠. 그때 나이가 저 이강훈 씨 얘기로는 지금 안고 있는 아들의 나이가 6인데 네. 그때 얘도 승진이라고 그랬지? 네. 네. 예, 그래가지고 그때 작별된 계실이 오늘 가서 만난 겁니다. 그 고모님은 어디서 만나셨어요? 고모님은 어떻게 만나냐면 그 이산가족 책. 네. 예, 우리 고모님의 아들이 그 동해 볼일 보러 갔다가 책을 들춰보고 자기 어머니 이름 함자가 나오고 모두 쭉 나오니까 어머니한테 그냥 맞다 해가지고 전화가 이제 우리 집으로 자꾸 와가지고 또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우연히 좀 아주 우리 고모님도 내가 32년, 그러니까 고모님은 32년 만에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 누님이 어저께 그렇게 저 오늘 낮에서부터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설게 우시던데 동생 기억이 나십니까? 얘가 업고 다니던 애. 저하고 이 동생하고 제일 집에서 그냥 어머니가 나가시면은 우리 둘이만 맡겨놓고 제일 나도 좀 차분한 성격이고 얘도 이렇게 어려서는 아주 차분했어요. 그래서 나가지를 않고 그러니까는 오빠들은 좀 크니까는 좀 친구 따라 나가고 우리 둘이만 그냥 집을 지키고 앉았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떠오르고. 작은 어머니는 이 저 조카들 기억이 나시는지요? 지금 이강훈 씨가요. 어렸을 때 데리고 계셨다면서요. 나죠. 모습이 생각이 나세요? 네, 기억은 그 사진 보고 생각을 하지 어렸을 때 사진 지금 현상을 봐가지고는 생각이 안 나죠. 네. 그 어린 사진 하나 보고서 맞는 걸로 인정이 되죠. 네. 어렸을 때 저 형제분들의 얘기 좀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네, 쟤들을요 사남매를 두고 어머니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도 먼저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머니가 파편 맞아가지고 2달 만에 2달도 더 고생을 하다 돌아가셨어요. 네. 그 방공구대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를 이제 어머니 그냥 그저 뭐 아무거니 그냥 장사를 이렇게 그냥 모셨죠. 네. 그러고서 애들만 남은 게 애들을 이제 우리가 데려올 거 아니에요. 네. 그 우리가 데려다가 이제 데리고 있는데 저 신우님이 와서 어린 애를 하나를 데리고 갔어요. 걔를 6살 먹은 걸. 애가 그냥 우글우글 많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 데리고 간다 그러고 그 데려간 지 불과 그저 얼마 안 있다가
서로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쪽이 먼저 나오고 우리가 나중 나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고모님은. 그래가지고 와서는 네. 저 신우를 만났어요. 이강훈 씨를 저 손목 잡고 조카를 데리고 가다가 네. 장질부사에 걸리셨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래요. 못하고 참 대단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네. 이강훈 씨의 기억력도 대단하시고 그 아드님이 참 그 똘똘해서 자기 아빠 이름을 기억을 해서 벽보 붙인 것을 보고 이렇게 한 가족이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만나셨습니다. 앞으로는 헤어지지 마시고 그동안 못다한 한을 좀 푸셔야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도 감격적이고 그리고 그 사연이 애달기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부산에서 달려오신 동생이 오늘 오후 7시경에 KBS에서 만나셨습니다. 한반도의 이산 가족은 남북한을 합쳐서 1000만이 된다고 그러고 사할린과 중공지방에 퍼져 있는 이산 가족까지 합치면은 남북한 인구 전체 그러니까 6천만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1,500만이 된다고 그럽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1,500만의 이상 가족이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도저히 어느 개인의 비극이라고 생각할 수 네. 없을 정도의 많은 숫자입니다. 이것이 어느 개인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 민족 전체가 짊어진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BS는 이번 주부터 계속 이렇게 연장해서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10월 3일 개천절까지 방송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방송을 좀 안내해드릴까요? 네. 네, 어제 아까 말씀을 하셨죠. 육친 동생들이요. 네, 네. 이 시간 이후에 그 방송을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내일 새벽까지 방송이 진행되고요. 또 내일 아침 6시부터 오후까지 그리고 내일 일요일 밤 11시 40분부터 새벽까지 방송이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10월 3일 개천절 아침 6시부터 오후까지 네. 계속해서 방송이 진행되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만난 가족이 모두 8,168가족이 됩니다. 오늘 이강표 씨하고 이강원 씨 형제의 만남을 보셨지만은 그 두 분이 만남으로써 수십 명의 가족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8,168가족이 만났다는 것은 한 가족이 5씩만 쳐도 대단한 숫자입니다. 우리 지금부터 또 한 분이라도 소개- 더 만나게 하기 네. 위해서 빨리빨리 소개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동안 또 네. 확인하실 전화번호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783국에 6781번 그리고 783국에 5592번 이렇게 두 대 전화가 다른 16대 전화와 곧 연결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확인 전화를 기다리면서 서울 공개홀에 나오신 이산 가족의 애달픈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52,657번 노재성 씨 대신 부인이 나오셨습니다. 큰아버지 노일경 씨, 아버님 노이경 씨, 그리고 어머님 박 씨, 또 남동생 노재호 씨, 여동생 노재춘 씨를 찾습니다. 고향은 강원도 금화군 근동면 하소리 응달마을인데 6.25 때 헤어지셨습니다. 52,657번이었습니다. 51,764번 임영순 씨, 어릴 적 이름이 작은내셨다고 합니다. 아버님 임옥현 씨, 오빠 임원영 원권 씨, 언니 어릴 적 이름이 실단입니다. 그리고 어릴 적 이름이 아계, 또 막내이신 두 동생과 사촌 언니 임혜주 씨, 조카 임영화 명구 씨를 찾습니다. 고향은 평북 철산군 월야면이고 살던 곳은 평북 신의주 남중동 18번지입니다. 8.15 해방 후에 신의주에서 헤어지셨는데 편지 연락은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좀 소개를 해주세요. 사진의 맨 왼쪽이 누굽니까? 언니, 요게 처음에 동생이고요. 그다음에 언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동생이, 그다음에 저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어린 두 동생을 찾으시는 거죠? 예, 오빠도 찾고요, 동생들도 찾고요. 저 혼자만 나왔거든요, 여기서. 네, 임영순 씨 사연 51,764번이었습니다. 52,233번 김유호 씨가 어머님 최은호 씨, 그리고 동생 김유순, 유선 씨, 영복 씨, 그리고 사촌 형님 태유, 유순 씨를 찾습니다. 또 외삼촌 최종환, 종현, 종근, 종식 씨, 이종 사촌 전남수 씨, 고향이 재령군 청천면 신곤이라고 합니다. 전남수 씨도 함께 찾고 계신데 1.4 후퇴 때 철도국에 근무하던 중에 동료 직원들과 월남한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고향은 황해도 재령군 은용면 신율입니다. 52,233번이었습니다. 52,234번 진양근 씨가 동생 진양필, 양녀 양준 씨, 그리고 사촌 양인 씨, 또 당숙 되시는 주선, 윤선, 인선 씨를 찾습니다. 1.4 후퇴 때 해주에서 헤어지셨는데 본인은 당시 해주 열차 사무소에 근무했었습니다. 고향은
황해도 재령군 장수면 청천리입니다. 52,234번이었습니다. 52,424번 남편 최춘보 씨와 함께 백신도 씨가 시아버님 최농학 씨, 시동생 춘삼 씨, 사촌동생 춘봉, 시누이 춘난 씨를 찾고 있습니다. 8.15 이후에 기독교 방송을 듣고 영락교회에서 만나기 위해서 가봤더니 없었습니다. 그 후에 소식이 끊겼습니다. 고향은 평북 동반전동입니다. 52,424번이었습니다. 52,648번 이경태 씨. 이춘자 씨는 누구 이름입니까? 지금 현재 이름이에요. 네, 어릴 적 이름이 이경태 씨요. 네, 이경태 씨가 언니 이갑순 씨, 그리고 성함을 모르는 형보신 씨, 또 아버님 이선재 씨를 찾습니다. 16, 7세 때 언니는 만주에서 살다가 경상도로 이사한다고 떠난 뒤에 소식이 없습니다. 고향은 만주 봉천입니다. 52,648번이었습니다. 49,797번 이보곡, 노범락, 이숙자 씨가 남동생 이형석 씨, 여동생 이복성, 남동생 이형섭, 이형락, 그리고 여동생 이복추 씨, 어릴 적 이름이 악기장입니다. 그리고 아버님 이우남, 어머님 김간여 씨를 찾습니다. 함경남도 흥남시 내호에서 갑산으로 6.25 때 피난을 떠났다가 헤어지셨습니다. 49,797번이었습니다. 49,794번 이보곡 노범락 씨가 작은아버님 이신암, 사촌동생 이복심, 이복당 씨를 찾습니다. 6.25 직전에 월남에 실패하고 동철원에서 사시다가 6.25 사변 후에 소식이 끊겼습니다. 함경도 흥남 내호가 고향이십니다. 49,794번이었습니다. 51,747번 김애자 씨가 할머님 김영식 씨, 그리고 언니 되는 애순 씨를 찾습니다. 1.45 때 황해도 옹진에서 동네 사람들을 모두 북계군이 끌고 가서 소식이 끊겼습니다. 어릴 적에 기억이 나세요? 애순 씨가 지금 36살쯤 됐습니까? 네, 저는 그때 1살이었는데요. 네. 저희 언니가 그때 4살이었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엄마가 저를 업고요. 이제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곧 바로 데리러 들어갔는데 바로 며칠 전에 다 끌어갔대요. 네. 서울 51,747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53,221번 어머니 김옥석 씨, 아버지 김현수 씨, 동생 김윤배 씨와 함께 아들 김천만 씨를 찾습니다. 6.25 당시 성동 소방서, 용두동 소방서에 근무했었는데 아드님 김천만 씨가 윈이 안으로 덧니가 났습니다. 소방서 근무 중에 헤어지게 되셨군요. 몇 살이었습니까? 22이요. 네. 그때 당시에 22대. 네. 53,221번입니다. 52,685번 연창복 씨가 여동생 연창순 씨를 찾습니다. 해방 전에 서정역에서 어머니가 창순 씨와 차표를 두고 차표를 사러 간 사이에 어디로 가면서 헤어지게 됐는데 그때 동생 창문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고향이 수원 골반정리입니다. 서정리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요? 어머니 아버지 사신 데를 갔다가 오시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52,685번입니다. 5431번 평남 중화가 고향인 조동식 씨, 조만석 씨는 언니 조보석 씨, 보비라고도 합니다. 형부 김영호 씨, 조카 김춘화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중화에서 김춘광 씨 조카분인데 다리가 아파서 외삼촌 조만석 씨 차로 보내고 서울역에서 만나기로 하고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중화 어느 곳에 사셨습니까? 중화옥이요. 낭민리. 낭민리에 사셨어요? 예. 5431번입니다. 52,521번 김증남 씨는 여복이라고도 하는데 여동생 김윤남, 오빠 여섭 여남, 이종동생 치국, 이모 유필려 씨를 찾습니다. 흥남 유정리 사택에서 연포 이모 집에 간 후 미군이 후퇴하면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여동생 어떻게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이쁘게 생겼어요. 이쁜 게르마게. 얼굴이에요? 네. 52,521번입니다. 52,046번 박월강 씨 어머니께서 아드님 김영환 씨를 찾는데 아버지는 김태영 씨 그리고 동생 운희 씨도 있습니다. 일사후퇴 때 부모와 여동생과 함께 가던 중에 안성에서 헤어졌습니다. 그때 안성에서 어떻게 헤어지셨어요? 아버지를 군인이 붙들어가 버려서 늦어서 기두르고 있다 방어 들어가서 애가 앞으로 자꾸 나가버려서 못 찾았어요. 네. 52,046번입니다. 51,564번 경기도 개풍 광덕면 한강리가 고향인 권태호 씨는 동생 권태환, 여동생 경자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먼저 내려오면서 소식을 모르게 됐는데 친구에게 들으니까 동생들이 강화까지 내려왔었다고 합니다. 태환 씨는 유복자입니다.
51,564번이었습니다. 52,365번 이선덕 씨의 아드님 되는 황인근 씨는 아버지 황춘익 씨, 누님 황금순, 형님 임표, 고모 황간난 혹은 언니언이라고도 합니다. 가족을 찾습니다. 고향은 황해도 연백 용두면 발산리로 일사후퇴되어졌고 아버지는 보름도에서 헤어졌습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보름도에서 만나시긴 했었겠네요. 만나셔가지고요. 그 같이 사시다가 이제 아버지가 구장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 보름도에서 도민증을 조사하시다가요. 어머니가 그 막내 순산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오다가 8240 부대라는 그 요원한테요. 강제로 잡혀갖고 해산면역 염전에 가서 소식이 끊겼어요. 네, 52,365번입니다. 49,218번 김옥순 씨는 이름을 모르는 언니 김 씨, 오빠 곰뱅이라는 별명을 가진 김웅뱅 씨, 그리고 여동생 정순 씨를 찾습니다. 언니는 군산 같은 동네에서 남의 집 살다가 고향에 간다면서 그 후 소식을 모르게 됐고 동생 정순 씨도 남의 집 갔다고 어머니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빠 역시 남의 집 살이했고요. 고향은 충청도 모시자는 고장이었는데 아마 장항 우이의 서천 부근으로 기억됩니다. 부모님 성함 기억하세요? 몰라요. 모르고 10살 때 다 집이 행편이 그래놔서 다 나무집에 살러 가가지고 13살에 그냥 유견나가지고 더 이렇게 만나보들 못합니다. 좀 49,218번입니다. 지금 서울 공개월에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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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요 지금 그 네. 확인 전화번호도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여러분이 네? 보시기에 화면의 왼쪽 위에 제 현재 친구가요. 시간이 나가고 있습니다. 마흔이라고 그러는데요. 혹시 보시다가 번호를 기억을 못했을 네? 때에는 몇 시 맞아요? 몇 분에 방송된 사람이다. 이것만이라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은 그 확인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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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속해서 공개월에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2,595번 주엄순 씨는 남편 황기군 씨, 시숙 황기화 씨, 조카 윤전, 시동생 황기만 기찬 그리고 조카 삼전, 조카딸 화자 씨를 찾습니다. 6.25 당시 함남 흥남시 왕성리에서 시동생들은 함흥 우짱거리, 세장거리 살다가 일사후퇴되어졌는데 김한 씨 형은 아우지 탄광으로 갔습니다. 아드님이 황혁전 씨, 따님이 길자 씨입니다. 한기만 씨 아버지 이름이 한하진이에요. 하진이고 6.25 때 이민군 안 나가려고 지곡에 큰 데에 한기만이하고 같이 피랑 갔댔어요. 국기군 나가지 않으려고 네, 피하면서요. 이민군 안 나가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해져갖고는 부산서 작은 어머니 친구분이가 만났대 벌미동서. 그래 그 이후에 나를 만나갖고 같이 가니까 부산서 이미 서울 이세 갔다고 없어요. 그래서 못 찾았어요. 52,595번입니다. 52,687번 강정인 씨 아드님 되는 영식 씨가 할아버지 강성대 씨 혹은 명화 씨입니다. 그리고 할머니 정 씨를 찾고 삼촌 가빈 병인 의린 씨 그리고 이름을 모르는 고모를 찾습니다. 만주 봉천으로 이주할 때 신의주에 살다가 아버지와 일가족은 해방 후 월남했는데 평북 신의주 화평동 406번지에 살았습니다. 지금 아버지하고 함께 찍은 사진도 있고 아버지 사진은 갖고 나오셨는데 언제 찍은 사진입니까? 여기 6.25 때 찍은 겁니다. 경찰이셨어요? 네, 여기 해방되고 나와가지고 6.25 때 찍은 거니까 형님들이나 이제 아버님의 형님이죠. 그러나 또 사촌들 아버님하고는 조카겠죠. 사진 보면은 알까 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52,687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서울 공개월에 나오신 분들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1,966번 전현덕 씨가 남동생 전순덕, 찬덕 씨를 찾습니다. 일제 때 전순덕 씨는 평양시 양각도에서 일본으로 징용 갔고 해방 전까지는 서신 연락이 있었지만은 그 후에 소식이 끊겼습니다. 전찬덕 씨는 평양시 서송 1리에서 헤어진 후에 소식이 끊겼습니다. 51,966번이었습니다. 51,977번 역시 전현덕 씨의 사연인데요. 남동생 전찬덕, 사촌언니 전삼덕, 여동생 금덕 씨, 보덕 씨, 한덕 씨, 그리고 사촌오빠 전용덕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평양시 서송 1리에서 혼자 월남하는 바람에 헤어진 후에 소식이 끊겼습니다. 고향은 평양시 양각도입니다. 51,977번이었습니다. 가족을 확인하고 강원도 있습니다. 금화예요. 네. 예.
네, 확인 전화번호 783-6781, 783-5592 네. 두 대를 이용해 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44,901번 이화실 씨가 외삼촌 딸, 조카 딸 되시는 이미자, 이준배, 이준삼 씨를 찾습니다. 개풍군 연화리 석벽동에서 일사 후퇴 이듬해 봄에 헤어지셨습니다. 고향은 황해도 수안군 수안면 옥현리 685번지입니다. 44,901번이었습니다. 52,753번 따님 최정숙 씨가 성함을 모르는 아버님을 찾습니다. 해방 직후에 전주 가까운 경상도 어느 산골에서 어머님은 명주 짜는 공장에 다니시다가 병환으로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전주 사시는 순덕 엄마에게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앞을 못 보시는 것 같았다고 하는데 그때 기억되는 대로 좀 들려주세요. 아버님 성함을 모르십니까? 네, 잘 모르고요. 그때 엄마가 명주 짜는 공장에 다니시다가 병이 나서 집에 와서 돌아가신 거 아는데요. 이제 할머니가 노인 양반이 저 키우기 힘든 것 같으니까 전주에 사는 순덕이 엄마라는 분이 경상도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분한테 저를 좀 부탁한다고 그래가지고 대나무로 된 도시락에다가 긴 도시락에다 밥을 싸고 계란을 삶아서 보냈어요. 네, 어머님하고 같이 사셨더랬어요? 네, 엄마 그 당시 엄마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공장 다니실 때 그 당시 막 누룽지랑 한 보따리 싸가지고 온 것도 생각나고 명주 필로 싸온 것도 생각나요. 네, 형제분은 다른 분 없습니까? 그때 저 딸 하나예요. 네, 그리고 아버님이 지금 연세가 얼마 정도 되셨다고 생각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맞이고요. 네. 자식 못 낳는다고 막 그래가지고 저를 낳은 것 같아요. 네. 많으면 한 60, 한 3, 4, 5 그 정도 잡수신 것 같아요. 최정숙 씨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40살에. 네, 52,753번이었습니다. 52,619번 황해도 재령군 북률면 구례리가 고향이신 김기헌 씨가 동생 김재헌 씨 그리고 조카 김창식 씨를 찾습니다. 6.25 때 북계군에 강제로 끌려갔다가 탈출해서 이남으로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52,619번이었습니다. 52,314번 평북 선천군 선천읍 월천동 서우전놀이가 고향이신 최형철 씨가 최원복, 최형빈, 형선 씨 그리고 처남 이유초 씨를 찾습니다. 형선 씨와 처남은 8.15 때 월남했고 마포에서 고무신 공장을 경영했다고 합니다. 최원복 씨는 어떻게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 형님입니다. 형님인데요. 이북에서 나 여기 우리 형님 뭐 집 나왔거든요. 8월 해방 네. 뭐 난 일사 때 넘어왔습니다. 형빈, 형선 씨 다 형님 되십니까? 네, 형님입니다. 그런데 52,314번이었습니다. 52,583번 황해도 운열 난문리가 고향이신 한두섭 씨가 동생 한광섭, 흥섭, 문섭, 사촌 한희섭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헤어지셨다고 그랬는데요. 헤어질 때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한응섭이하고요, 한희섭이하고 저 태양서 오는 걸 진남에서 봤다고 그래요. 고향 사람이. 하고 한문섭이요 신의주가 있는데 저희 형수하고 가 있다는데 이 특징이 말이 가슴이 똥복도장 같이 하나 있습니다. 네, 52,583번이었습니다. 44,940번 김영옥, 영숙 씨가 오빠 되시는 김성진 씨, 고모 김사화, 사근 씨를 찾습니다. 개풍군 연화리 석벽동에서 일사후퇴 이듬해 봄에 헤어지셨습니다. 황해도 사리온이 고향입니다. 44,940번이었습니다. 52,636번 아들 이천숙, 천식 씨가 아버님 이병계, 병주 씨를 찾습니다. 고향은 함남 흥남시 구구룡리 시장뒤고 일사후퇴 당시에 동생 용식이 돌아가서 웅중리 고개에 묻은 다음에 유엔군을 따라서 하루 먼저 떠나시고 본인과 어머니 김성순 씨, 동생 호숙 씨와 셋이서 월남을 했습니다. 어렸을 적에도 장난이 심해서 폭격맞은 집에서 장난을 치다가 기와에 오른쪽 눈썹 위를 맞아서 흉터가 있습니다. 삼촌 사세, 고모 고분내미, 고분이 씨도 함께 찾습니다. 52,636번이었습니다. 52,164번 홍영희 씨 대신 남편이 나오셨습니다. 성함을 모르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언니 홍영자 씨, 또 이름을 모르는 동생을 찾습니다. 고향은 인천시고 인천에서 살다가 도남동으로 이사한 후에 행상에 의해서 남의 집 양녀로 갔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경찰이셨고 딸만 5을 두셨습니다. 본인 가슴에 칼에 다친 흉터가 있다고 합니다. 기타 좀 아실 만한 사연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부모님 성함을 부인께서 모르시는 모양이죠? 예, 전혀 그건 모르고요. 네. 이 사진이 찾는 사람입니다. 제가 데리러 나왔습니다.
이 사진이 홍영희 씨의 사진이요. 예, 예. 이거는 언제적 사진이세요? 약 한 20세 가량 때쯤 찍은 사진입니다. 네, 지금은 홍영희 씨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은 자세히는 모르고요. 네. 35세 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52,164번이었습니다. 51,619번 정의준 씨가 아버님 정석연, 어머님 장삼여, 남동생 덕준 씨, 그리고 여동생 순전 음전 씨를 찾습니다. 6.25 때 혼자 월남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누가 들어오고 계시죠?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삶을 들으니 이만큼 컸구나. 언제 왔니? 지금? 아까 그 대구서 그 누님 반영되고 그러고 난 뒤에 저 주민들은 원래 그 크적실에 나오 내려가 안 나와 그래 또 포항 내려갔다가 그래 이제 바로 즉시 올라오는 길입니다. 저 오늘 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에 대구에 계신 동생하고 서울에 계신 누님하고 확인이 됐었거든요. 근데 4살 때 헤어지셨는데 족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확인이 된 동생이시죠? 예. 네, 그 포항 들렀다가 지금 올라오셨군요. 예. 누님이 오늘 하루 종일 기다리셨다고요.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축하해 주십시오. 네. 축하해 주십시오. 자, 송지현 아나운서 계속해서 네, 계속 소개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1,619번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고향은 황해도 봉산군 문정면 월성리이신 정의준 씨가 남동생 덕준 씨를 찾는 사연이었습니다. 51,619번이었습니다. 43,579번 방현옥 씨가 아버님 방관정 씨, 어머님 이정화 씨, 그리고 동생 재균, 재영, 재은, 재성, 재문, 재복 씨, 또 조카 성철 씨를 찾습니다. 해방 후에 월남하면서 헤어지셨는데 당시에 아버님은 교회 전도사셨습니다. 고향은 평북 철산군 철산면입니다. 43,579번이었습니다. 5405번 이태묵 씨는 돌아가셨고 김경림 씨가 둘째 딸인 이철인, 셋째 딸 이철영, 그리고 이종사촌 정박 씨, 조카 철무 씨를 찾습니다. 해방되고 이듬해 본인이 월남하면서 헤어졌습니다. 철인 씨는 해주에서 선생님을 하셨고 조카 철무 씨는 해주에서 시계점에 다녔다고 합니다. 5405번이었습니다. 53,018번 김양호 씨가 아버님 김재희 씨, 형님 김태호 씨, 또 여동생 미화 씨를 찾습니다.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본인이 가족과 함께 홍제동에 살았었습니다. 그 후 부모님들과 헤어져 있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본인을 부모가 있는 숭인동으로 가자고 했지만은 그때 가지 못했습니다. 형님은 한국일보사에서 하는 사랑의 집에서 신문팔이를 했다고 하고 형님의 특징은 이마에 꿰맨 자국이 있습니다. 서울 53,018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48,895번 이감태 씨와 해노 씨는 아버지 덕진 씨, 어머니 두경 씨, 형님 해정, 해림, 해균, 동생 해욱, 해무, 순태, 수년, 그리고 이종환 씨의 외사촌 형제들을 찾습니다. 해방 2년 후에 황해도 벽성 가자면 오봉리에 살다가 이해노 씨가 홀로 월남을 했고요. 누님 감태 씨는 6.25 때 친정인 신천 두라면 청계리에 들렀다가 일사후퇴 때 월남했습니다. 지금 살던 곳이 여러 군데가 나와 있는데요.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건 말입니다. 제가 그 오봉이라는 데서 살다가서 저 혼자 단신 월남하고 난 연후에 그 6.25 사변을 한 1년 앞두고서 그 이북 괴뢰군들이 그 38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저 신천이라든가 혹은 자령 그 짝으로 다 이주시켰어요. 그 바람에 결국 이제 그 우리 주소가 2개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6.25 사변 날 무렵에는 신천 두라면 청결이 이밤동이라는 데서 아버님이나 동생들 이 형제가 다 살았습니다. 48,895번입니다. 52,191번 평북 영변 연산동 화천동에 고향을 둔 김덕봉 씨가 당숙 김재학 씨 얼음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양 농전에 다녔던 동생 김학봉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당시 집에 없었다고만 사연을 쓰셨는데요. 김덕봉 씨 아드님 나오셨어요. 자세한 얘기 알고 계세요? 네, 저 아버님한테 말씀 들었는데요. 아버님이 단신 월남에 내려오셔가지고 국군 켈로부들어서 올라가셨다가 일사후퇴 때 내려오시면서 집을 들리시니까는 아무도 안 계셨대요. 그리고 저희가 김씨인데도 좀 본이 좀 특이해가지고요. 교학 김씨예요. 그 교학 김씨만 되면은 전부 다 우리 친척인 것 같아요. 네.
52,191번입니다. 52,078번 김춘순 씨는 오빠 김재준 씨, 동생 김재선 씨를 찾는데 아버지가 김소회 씨, 어머니는 전간난 씨로 두 분 다 고인이 되셨습니다. 오빠 재준 씨는 배에 화상 흉터가 있고 일사후퇴 당시 북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동생 재선 씨는 포천 일동 누나네 집까지 왔다가 다시 고향으로 가며 쓰여졌습니다. 포천군 이동면 연곡리 면두둑이 고향입니다. 52,078번입니다. 51,988번 김창정 씨는 아버지 김홍직 씨, 고모 김의순 씨, 의경 씨, 오촌 김홍안 씨, 동생 김인정, 온자 씨를 찾습니다. 경기도 개성이 고향으로 고모 김희경 씨는 6.25 당시 서울의대 간호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오촌 김홍학 씨는 6.25 때 조치원에서 인쇄소를 했습니다. 부모 형제의 월남 여부는 전혀 모르는 채 김창정 씨 홀로 월남했습니다. 51,988번입니다. 52,850 언니 이름이 감년이. 감녀예요. 감지. 응. 조금이지 언니 이름. 감년이. 감놈이. 응. 맞아. 그럼 남동생 이름은 좀 잘 모르겠어. 석철이. 하여튼 철자가 들어가는 자인데. 석철이. 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니 데리고 올 때 누가 데리고 온나? 나 데리고 올 때 어떤 아줌마가 데리고 와서 친척이라고 그러면서. 그래, 처음에 니로 집에서 데리고 올 때 엄마 아버지 없을 때 데리고 그래. 온나? 엄마 아버지 없을 적에 나 학교 다니는데 구경시켜주겠다고. 니 어느 학교 다니노? 나 마산국민학교. 마산 어느 학교? 마산국민학교가 저기 그 여기 다 달라졌던데. 들어오세요. 제가 들어 앉아서 얘기하세요. 네? 두 분 들어오세요. 해운국민학교 다니는데. 아니야. 네가 그전에가 그게 8월에 해방되면서 마산국민학교가 됐는데 내가 마산을 찾아가니까 해운국민학교가 됐다고 그러대. 그래 해운국민학교 네가 이래서 몰라서 그게 해운국민학교다. 그 마산 찾아가니까 해운국민학교가 그래. 됐다 그러더라고. 그때 네 나올 때 내가 다리가 아파가 많이 고생했다 그래, 아이가. 그래 그 어머니가, 다리 아직 못 신다 아이가. 못 써. 응. 이렇게 구멍이 퐁퐁 뚫리면서 그래 엄마가 산에 가서 네, 지금 또 가족이 계시군요. 대구에서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대구입니다 여기는. 네, 어떤 사이신가요? 아마 여러분들 이 두 분의 얼굴을 기억하실 텐데요. 네. 오늘 아침에 두 분이 텔레비전으로 네. 네 지금 아주 뜨겁게 축하를 해주시는데요. 네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으로 두 분이 상면을 하셨습니다만은 너무 기억이 희미하셔서 네. 잘 확인을 못하셨거든요. 네. 근데 서울에 계시는 그 사촌 형님께서 직접 곧 내려오셨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밤중에 만나셨는데 이제 정확히 확인이 되셨고요. 네. 두 분들 너무너무 반갑다 그러십니다. 그저 형님 되시는 분이 여기 서울서 내려가신 모양이죠? 그렇죠. 아침에 네. 저희가 텔레비전으로 상면을 네,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확인이 잘 되지를 않았어요. 네. 근데 만나서 직접 만나보니까 그야말로 우리 형제다 확인이 됐습니다. 네네. 오빠가 경찰학교 나오고 다시 서울입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면은 저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큰 돌이 쌀이 이렇게 소가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하는 게 그게 문 앞에 있고 우물 있고 애삼촌네 집이. 잡지를 들어가냐 그래 오빠가 장가 두 번 가고. 맞다 그럼 맞다. 네 대나무까지. 네, 축하드립니다. 엄마는 어떻게 됐어? 엄마가 죽은 지 4년 지났네. 살철이도 죽었다 이래. 작은 언니는 얼룩진데 시간이 없었으면 올랐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몸부림을 치시는데요. 그 이강자 씨, 저 옆에 네. 계신 분은 어떤 분인가 좀? 어떻게 되신 행구라고. 보세요. 언제 헤어지셨는데 이렇게 기억을 생생히 하세요? 사배 나기 전에 몇 살 때쯤이나 되셨어요? 언니가 12살 때, 아 동생이. 우리 저는 18살 먹었고요. 그 해지고 올라오고 8달 있다가 6.25 사변이 났어요. 그러니까 처제를 지금 만나시게 된 거죠? 네. 내가 엄마가 보고 싶었어. 집에 아무도 없는데 데리고 누가 나와버려서 집 안 되는 사람이. 엄마를 보고 싶어 죽겠다고 몸부림을 치시는데. 네. 네, 옆에 따님이 엄마 친정시키느라고 애를 쓰는데
이모를 만나셨죠? 그만두면 날도 많잖아. 엄마가 평소에 언니 만나고 싶어서 굉장히 애쓰셨죠. 아빠도 독자들이기 때문에요. 엄마가 굉장히 그리워야 하셨어요. 그 여자가 나 사는 동에 서울에 와갖고 며칠 있더니 나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학교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학교 다니다 왔으니까 가야 된다니까 자는 동안에 가버렸단 말이야. 자는 동안에 그래 그 여자로 갖다 엄마가 잡아가지고 말다 얻는 거를 갖다가 말다 엄마 6천 자자자 먹고 이렇게 몸이 육천 자자 뚱뚱하더라고. 먹고 오빠 딸이거든. 그래서 그러마지 와내 자식 멀리 들고 가놓고 얼마나 그걸 하고 찾아들었고 얼마나 미울 따라맨 줄 알아. 근데 그동안에 언니는 어디 사셨더랬어? 나는 마산 쭉 살았어. 내가 마산 동생은요? 2번이나 갔다. 동생은 어디 나는 계셨는데? 서울에서 네가 이모집을 찾아오지 자산동이 이모집 아이가. 내가 이모집이 어딘지 내가 알아서 아버지 소라를 미래태서 크다가 가족이 파산되니까 그 여자가 날들어 자꾸만 꼬시는 바람에 나 그냥 구경시켜주는 줄 알고 쫓아 올라왔다가 내가 못 나가라 날싹 버리고 가는 바람에 내가 다리가 아파갖고 못 나왔으러 그래 일로 갔다 그래. 그러니까 바라 니 밑에 응아보고 저 뭐고 갈님이 응아보고 그래 내가 일로 들고 오라고 역전까지 보냈더만 그냥 따라가 볼때 축구야. 고모가 시골 아주 구석에 살지. 그래 응? 중리야 고모, 있는. 어? 중리 고모가 있다. 고모가 혼자 사는 고모가 있지. 응. 내가 그거 다 기억했는데 내가 아까 딱 들어오면서 네옷 입고 아침에 나왔을 적에 오늘도 못 봤을 낀데 마치 내가 텔레비 옷이 신경이 그거 해가 몸이 아파서 안 봤거든. 계속 안 봐도 다른 사람 다 해도 나는 안 봤어. KBS 이거 처음 시작할 적에 밤새껏 내가 탓을 울었어. 여기다가 막 전화를 내가 막 수십 번 해도 우리 이야기는 많이 마사는 했다. 안 된대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내 혼자 남편하고도 채가지고 내가 엄마 얼굴 네. 나도 서울에 온지 대구에서 지금 서울에 형제분이 온지 또 일주일 됐어. 계속해서 그래서 내가 자영 못하면 포기해버리고서 내 집을 내려간 차라리 농사를 짓는다 하고서 내가 포기한 사람이야. 그래도 이렇게 만나셨으니까 얼마나 네, 서울 축하합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네. 대구와 서울에서 지금 동시에 두 가족이 확인이 되고 상봉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텔레비전을 보실 적에요. 화면의 왼쪽을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숫자로 시간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입니다. 만약에 찾는 분을 발견을 하셨는데 그 번호를 얼른 외지를 못하셨다. 그러면 그 시간을 얼른 외세요. 그러면은 다시 공개월에 나오셔서 재방송을 보실 적에도 편안하고 확인 전화하실 적에도 몇 시 몇 분에 방송된 사람이다 그러면은 찾기가 훨씬 수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 공개월에 나오신 분들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황인우 아나운서 부탁합니다. 네, 52,855번 임금자 씨는 여동생 임급의 명자 씨를 찾습니다. 6.25 후에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형제가 흩어지게 됐는데 동생을 작은 집에 데려다주고 행방을 모르게 됐습니다. 홍역 후에 눈이 쉬어서 해를 잘 못 봤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포천 영중면 양문이가 고향으로 어머니가 김봉예 씨, 큰언니 임금옥 씨, 오빠 건호 씨가 있습니다. 여동생 눈이 어느 정도 나빴었습니까? 예, 눈이 그 당시에 많이 나빠 있었어요. 눈에 백태가 끼고요. 해를 전혀 못 보고 그냥 해만 뜨면 그냥 엎드려 있었고 그랬거든요. 헤어질 당시 몇 살이었죠? 헤어질 때 한 6살 아니면 7살 좀 됐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큰언니하고 같이 있다가 큰언니가 출가해가지고 저 형제들이 다 이렇게 흩어졌어요. 헤어진 저 장소는 서울 저기 배명학교에 돼 있는 앙심리 거기에 작은 집이에요. 거기서 헤어졌어요. 52,855번입니다. 51,666번 김보경 씨는 사촌형 김남길 씨, 사촌 누나 감예 씨, 사촌 여동생 보김 씨와 여동생 우녀 씨를 찾습니다. 큰아버지는 김도화 씨, 황영 씨라고 됐고 둘째 큰아버지는 김두원 씨로 고향은 충남 연산 차곡입니다. 군산 팔마제에서 노수조 공장을 했었고요. 해방 전에 군산 옥구에서 헤어졌는데 여동생은 8월이 남차안으로 출가했습니다. 일사 후대 때 천안까지 남편과 피난을 했고 손에 낫에 찍힌 흉터가 있습니다. 김복경 씨 아버님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김투시 씨인데 돌아가시고요. 네. 큰아버지 두 분이 마마짝으로 얼굴이 몹시 얽었습니다. 51,666번입니다. 52,217번 오승돈 씨 아드님 되는 오일성 씨는 오인돈 씨, 오월성 씨 함께 사촌형 오근영, 한영, 영순, 순용 씨를 찾습니다.
파주군 문산읍 내포리 굴천리가 고향으로 6.25 전에 헤어졌는데 해주 오씨 선산묘지 화장한 후에 소식을 모릅니다. 고향은 굴천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선사는 어디에 두셨습니까? 선산도 굴천인데요. 네. 10년 전에 화장을 하고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못 만났습니다. 52,217번입니다. 53,124번 김범준 씨는 여동생 김경혜 씨를 찾습니다. 동생하고요. 동생들이지만 독준, 순전, 음전 그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는 그 뭐 가망하고요. 예. 네, 서울 53,124번 김범준 씨는 여동생 김경혜 씨를 찾습니다. 해방 직후 강원도 평강 복개면 용우골로 출가시킨 후에 김범준 씨와 라밤에서 소식을 모르게 됐습니다. 매부의 성함은 어떻게 됩니까? 한성입니다. 53,124번입니다. 52,795번 김정혜 씨는 아버지 김학수 씨와 이름을 모르는 어머니 그리고 언니 김달분 씨, 동생 김정순 씨를 찾습니다. 동두천 초성리에서 헤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철동 너머에 살았고 김정혜 씨 다리에 된자욱이 있는 것을 가족들은 알고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언니 김달분 씨는 결혼을 하신 후였습니까? 네. 어디에 사셨어요? 저 안성 가는 쪽이에요. 52,795번입니다. 51,984번 배운웅 씨는 아버지 백은호 씨, 어머니 이옥녀 씨, 부인 김춘여 씨, 누나 배월선 씨, 매부 김진구 씨, 여동생 배이쁜이 그리고 사촌 동생 명연 명희 동진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해주 선산리가 고향이고 황해도 연백 용도 대평리에 거주했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촌 동생들 아버지 되시는 분요 작은 아버님이라고 하셨죠? 네, 배조용일 씨입니다. 네. 근데 내가 같이 살던 이해동이라는 아이가 여기 나왔는데 이 방송을 들으면은 나한테 753-6703으로 전화를 해주든지. 네, 연락은 저희가 다 취하고 있습니다. 51,984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서울 공교에 나와 계신 분들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2,340번 누님 되시는 차옥남 씨가 어머님 서금녀 씨와 함께 동생 차수재 씨를 찾고 계십니다. 1.4.5태 때 특공대에 지원한 후에 동생의 소식이 끊겼습니다. 고향은 황해도 연백군 호덕면입니다. 지금 찾고 계시는 차수재 씨가 아드님이세요? 아들이에요. 헤어질 때 그 기억나시는 대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특공대를 나가서요. 네. 동지들 거기 초하는 날 나가가지고 열일의 날 새벽에 전투다 없어졌어요. 네네. 52,340번 소개해드렸습니다. 52,445번 아드님 김양진 그리고 따님 순자 씨가 아버님 김응칠 씨, 어머님 정 씨 그리고 사촌형 김화진, 동생 택진 순여 씨를 찾습니다. 6.25 사변 때 강화도 교동으로 피난 중에 헤어지셨고 사촌형은 부천에서 본 사람이 있습니다. 연백군 유곡면 정미소 집에 사셨는데 형님은 고향 연안 세무서에 근무하셨다고 합니다. 52,445번이었습니다. 52,756번 조천세 씨와 조견팔 일명 경백 씨가 여동생 조순태 씨를 찾습니다. 해방 전에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살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여동생 순태를 데리고 어머님이 재혼하시는 바람에 헤어졌습니다. 52,756번입니다. 52,984번 이수남 씨가 언니 이금예, 동생 순덕 씨 그리고 아버님 오현, 일명 정례 씨를 찾습니다. 동생 순덕 씨가 개성 예성강 건너 박제에 살았는데 언니 이수남 씨가 경기도 광주로 이사한 후에 6.25로 헤어지셨습니다. 동생은 엉덩이에 댄 자국이 있고 미간에 호미 자국도 있습니다. 황해도 평상군 안성면 역대동이 고향이십니다. 52,984번입니다. 52,793번 김금난, 김주필 씨가 여동생 김끝난, 일명 일자 씨를 찾습니다. 6.25 후에 경주역 앞에서 고향으로 찾아오라고 한 후에 헤어졌습니다. 기계장터에서 돌바오 할머니와 살았었는데 동생은 돌바오 할머니의 딸이 시집 가는 바람에 헤어졌습니다. 경북 영일 기계면이 고향이십니다. 52,793번입니다. 52,894번 방원경 씨, 고향이 평남 순천군 신창면 송현리입니다. 사촌형 방하경 씨와 매형 강병조 씨, 누님 방가실 씨, 고종 사촌형 이길선 차여관 씨를 찾습니다. 1.4.5태 때 헤어지셨는데 평양 사동으로 매형이 떠난 후에 소식이 끊겼고 이길선 씨는 8.15 후 월남했습니다.
그리고 차여관 씨는 고향이 원산이고 방하경 씨는 고향이 평남 평원군 숙천이며 대성상회를 경영했었습니다. 52,894번입니다. 52,209번 아버님 최두성 씨, 어머님 김은준 씨는 돌아가셨습니다. 따님 되시는 최정숙, 일명 보배 씨가 외삼촌 되시는 김용득, 용근 씨를 찾습니다. 성함이 확실치를 않으신 모양이죠? 네. 끝에 자는 잘 모르겠어요. 네. 큰 이모는 세인내 황골에 살았고 작은 이모는 하포에 사셨습니다. 큰 외삼촌은 산 넘어 있는 동네로 대리사회로 가셨고 외가댁은 평강에서 왼쪽에 산이 있고 오른쪽에는 큰 개울이 있었던 것으로 네, 기억이 지금 됩니다. 또 한 분이 예. 확인 전화를 받고 네. 있습니다. 확인 전화번호 한번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783-6781 평안남도 어디 사셨어요? 5592번입니다. 또 철원에서 살다가 8.15 후 1월에 금천으로 이사했습니다. 최정숙 씨는 강원도 철원 새우젓국의 수도국에서 살다가 이사를 했습니다. 52,209번이었습니다. 52,771번 김명수 씨가 아버님 김봉학 씨, 형님 명환 씨, 누님 명자 명분 씨를 찾습니다. 배를 타고 인천 송림동에 와서 살던 중에 어머님은 아기를 낳으시다 돌아가셨고 그 후에 서울 아현동에서 아버님과 만나셨었습니다. 그리고 형님을 만나서 누님이 평택에서 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소식을 듣고 소식이 전혀 없습니까? 네, 전혀 없습니다. 네, 아버님 기억나시는 대로 얘기 좀 해주세요. 아버님 기억나는 건 없고요. 내가 아현동에 갔을 때 새어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새어머니가 한쪽 눈이 없었습니다. 52,771번이었습니다. 52,900번. 네, 또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지방 대개는 어디예요, 거의? 네. 거의 확인이 돼가는 네. 것 같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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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속해서 서울 공개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2,900번입니다. 박인숙, 진숙 씨가 오빠 박준상, 경상, 동생 박유상, 희상 씨를 찾습니다. 강원도 통천에서 같이 월남해서 박준상 씨는 군에 입대했습니다. 6.25 당시에 집에 왔다 갔고 아버님 박봉상 씨는 서울 성북구청에 근무하시다가 5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강원도 통천 고저 서정리가 고향이십니다. 52,900번 사진 가지고 나오셨는데 누구 사진입니까? 오빠입니다. 오빠. 네, 박준상요. 이게 언제 찍은 사진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6.25 전에 찍은 거죠. 그때 나이가 몇 살 때쯤 될 때 찍은 거죠? 23살쯤 됐죠. 23살 때 네. 그때쯤 되는 오빠 박준상 씨 사진 가지고 나오신 거죠? 네. 네. 52,900번이었습니다. 52,995번 황해도 신천 온천이 고향이신 차달형 씨가 아버님 차봉선 씨, 여동생 숙형 일명 영자 씨, 그리고 매제되는 김주영 씨를 찾습니다. 1947년 황해도 신천 온천에서 월남하셨습니다. 김주영 씨는 15년 전 부산에서 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다령 씨는 1.45 때 당시에 월남하셨고 형제는 달형, 인형, 옥형, 숙형 씨가 있습니다. 52,995번입니다. 52,821번 임철호 씨, 충남 천안이 고향입니다. 숙부 되시는 임복술 씨, 그리고 동생 임천호 씨를 찾습니다. 6.25 직전에 고모집에 살다가 6.25 이후에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경인의 집으로 수양아들로 가셨는데 누가 가신 겁니까? 그 지가 딴 사람이 이제 데리고 간 거죠. 그대로 네. 이제 그러자 6.25가 난리 나면서 소식이 끊겼어요. 네, 52,821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서울 공개월에 나와 계신 분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확인 전화번호를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783국에 6,781번 그리고 783국에 5,592번 이렇게 두 대 전화가 마련됐지만은 네. 16대 전화와 곧 연결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의 왼쪽 위에 숫자가 나갔는데 그것이 현재 시각입니다. 네. 시간을 외워 주셔도 좋겠습니다. 만약에 번호를 잊어버리시면 시간을 외워 주십시오. 그러면은 다시 공개월에서 재방송을 할 때 그 시간을 찾으실 수가 있고 확인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겠습니다. 네. 서울 이 스튜디오에 지금 권계하 씨가 나와 계시거든요. 많이 기다리셨죠? 네, 올해 52세 되신 분인데 대구에 윤미운 씨가 어머니가 되시고 그리고 50세 나신 동생 권용호 씨가 책자를 보고 확인이 됐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어머님을 모시고 지금 대구 방송으로 나오셨다. 그래서 한번 화면으로 상면을 해보겠습니다. 네, 대구 방송 나와주십시오. 네, 대구입니다. 네. 어머니 되시는 윤미운 씨가 영주에서 직접 오셨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와 계신 분이 따님이세요. 어머니. 권계화 씨요. 근데 모르겠는데요. 그냥 많이 늙으셔서. 어머니 기억나세요? 아이고 나도 저 어머니세요? 글쎄 나도 모르겠는데 엄마 저 이름이 뭐이지고 엄마세요? 어머니 이름이 뭐냐고 지금 물어보시는데요. 윤미운이요. 구름은 아름다운 미자 구름은 짜요. 네, 그건 맞아요. 그리고 저기 길동이라는 애 저 정거장에 미역 사러 가시다가 나무 밑에서 나셨던 거 확인 아세요? 네, 그건 알아요. 그리고 예장고개를 넘어오셨죠? 예장고개? 예. 거기 그 친척이 하나 있어서 몸조리 하고 가시라는 것도 엄마 손질에 아니야. 친척은 없는데 거기. 부득부득이 오르셨잖아요. 그냥 여느 사람이 그랬지. 여느 사람이. 태도 안 가르고 그냥 집으로 왔잖아요. 달고서. 그건 맞아요. 태도 안 가르고. 그리고 또 그래서 명길라고 길동이라고 지었잖아요, 엄마가. 네. 예, 막내요. 그건 맞고 또 그리고 저 주마단풍 아르신 거 아십니까? 아유 알아요. 그거 받침자리 꽂이 다 있습니다 지금 응대. 아유 그리고 또 저 큰아이들 이름은 큰아들 이름은 내 동생 권영욱인데 2살 터울이에요. 2살 터울이요. 그리고 그다음에 영목이요. 아이고 알아. 영목이고 길동이 막내요. 2살인가 3살 먹어서 확실하게 확인돼. 그리고 엄마 38배 이별했어요. 거기서 엄마가 걸린 나그나 일리 나그나 저 아버지가 그 짝으로 끌려갔는데 네가 그 짝 이판사판 엄마 부모네 떨어지긴 일반이니까 일리 나그라 그래서 동네 사람 못가 일리 넘어왔어요. 미아리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그거는 엄마가 안 나와서 거기서 기다리다가 광사로 와서 떨어져가지고 그건 내가